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입니다. 김영삼의 현대사 시시비비 그 네 번째 그 선전선동 그 무시무시한 세계를 그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선전선동 수법 중에서도 이 공산주의의 본질은 속임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냐? 바로 이 선전선동의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빗대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잉크는 독가스고 펜은 기관총이다. 이 세계 역사에서 아주 희대, 이 선전선동의 아주 희대의 천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공산주의자 아니면 전체주의자들입니다. 선전선동을 정말 잘한 사람, 레닌을 들 수 있죠. 스탈린을 또 들 수 있습니다. 모택동이를 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와 괴벨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택동 이야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택동이가 장개석 군대한테 저 중국의 남쪽 지방에서 아주 형편없이 패해서 정말 엉망진창의 패전을 당했습니다. 그때서부터 대패주 도망을 해서 약 몇 마리를 도망을 가가지고 저 궁벽한 그 산골로 숨었는데 그 대패주를 대장정이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앉아 있는 것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장개석 군대는 완전히 뭐 우압지졸이고 뭐 가는 데마다 전부 주민들 등쳐먹고 물건 뺏고 뭐 이랬지만 중공군들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뭐 뭘 하고 뭐 주민들을 돕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 다 거짓말입니다. 장개석 군대가 그렇게 오합지졸에 형편없는 군대였다면 1937년부터 1945년까지 그 막강한 세계적인 대군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적인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군하고 싸워서 어떻게 8년간이나 지속적으로 항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중일전쟁에서 일본군하고 싸운 것은 모택동 군대가 아니라 바로 장개석 군대였습니다. 정말 대단하게 잘 싸웠습니다. 훌륭하게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산당들의 아주 이 교묘하게 짝이 없는 선전선동으로 인해서 마치 공산당군은 뭐 대패주를 뭐 대장정이라고 이런 식으로 뻥을 치지를 않나, 장개석 군대를 막 엉망진창에 소위 말하는 오합지졸 군대로 비하지를 않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선전선동의 아주 귀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레닌은 선전선동을 위해서 이스크라라는 신문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1901년에 자기가 쓴 그 공산당 조직론과 관련된 서적,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책을 통해서 이 선전선동을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 책에서 신문이 집단적인 선동자이자 조직자라면서 전 러시아적인 정치신문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는 자기네들의 선전선동을 위해서 라디오를 아주 잘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공산당들은 선전 매체, 이것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합니다. 평양에도 노동신문이 있고 평양 중앙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로 치면 자본주의나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신문이 곧 정부를 비판하고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을 하는, 어떻게 보면 안티테제의 성격이라면 북한이라든지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신문과 언론은 그 체제의 선전선동에 복종하고 봉사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레닌이 선동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느냐? 바로 저 빨간 그 표시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중을 흥분시키는 특정한 문제의 설명과 이용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러시아어로 선전선동을 뜻하는 이 프로파간다가 선전입니다. 그다음에 아기타치아, 선동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프로파간다와 아기타치아란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촉구하는 것으로 통용이 됩니다. 따라서 자기네들의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공산국가에서는 선전선동부를 두고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선전선동부를 두어서 대남 전략 사업에 아주 중요한 임무를 부여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포스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유유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뭐 삐라라든지 특히 평양의 경우는 집단 그 체조 뭐라고 해야 되나 카드 섹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뭐 세계 사람들에게 관광 상품이 되다시피 그러한 어떤 그 집단적인 마스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발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포스터를 보십시오. 한다면 한다.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뭐라든지 뭐 원수를 쳐부수자라든지 이런 아주 뭐 살벌한 선동구를 통해서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그리고 투쟁의 길로 내모는 이러한 선전선동의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사회에서의 언론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작동 원리로 이 지배체제에 봉사하고 있는 이 언론이야말로 선전선동의 가장 중요한 무기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야말로 단기간에 이 언론들이 일사불란하게 좌파의 손으로 넘어갔는지 정말 우리가 냉정한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언론이야말로 선전선동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결정적인 선전선동의 도구들을 전부 좌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바로 이 민주주의의 가장 정말 그 좋지 않은 현상인 이 중우정치 그리고 포퓰리즘의 본성을 꿰뚫어본 것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레닌은 러일 전쟁 때 반전 평화운동을 짜르 체제를 타도하는 혁명의 중요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막 민족을 외치면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막 선전선동을 하다가 실제로 정부가 전쟁에 돌입을 하면 반전 평화를 외치면서 자기네 나라의 권력을 타도하기 위해서 선동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과 전략전술은 아주 지능적이고 사악합니다. 사례에서 보시듯이. 대중들은 이러한 아주 선동에 상당수가 속아 넘어가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부안해동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중우정치의 본질이라든지 민중주의 그리고 포퓰리즘의 본성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본 집단이 바로 공산주의자, 전체주의자 그리고 나치 히틀러 일당이었습니다. 바로 이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내 좌익과 종북 세력들이 이를 전수받아가지고 선전선동을 지금 무차별로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우정치 포퓰리즘이 얼마나 잘 통용되는지를 나치 정권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히틀러가 무슨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선거를 하기 위해서 독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연설했습니다. 히틀러가. 여러분, 시골에 살고 있는 농민 여러분들도 요트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는 선착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선전선동을 합니다. 와, 박수를 치고 이제 그 바람을 잡죠.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이 눈을 멀뚱멀뚱하게 뜨면서 우리는 그 요트를 탈 수 있는 강도 없고 호수도 없는데요. 어디다 선착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히틀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감과 호수를 파셔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요트를 즐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중우정치와 포퓰리즘의 아주 본질을 꿰뚫어 본 아주 악마와 같은 존재들이야말로 선전선동에 아주 능숙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대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천재가 아니고요. 선전선동의 아주 귀재라고 할 수 있는 히틀러가 어떤 식으로 선전선동을 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간략하게 정리를 몇 가지로 해봤습니다. 히틀러는 아주 저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정말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을 흥분시키고 세뇌시키고 선동시키는데 아주 희한한 재질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히틀러 선전선동의 핵심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추상적인 관념 따위는 피하고 아주 감정에 호소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성의 논리로 포장을 합니다. 아주 감성적인 얘기만 골라서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감성적인 그 사고로 바꾼 그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몇 마디 정해진 문구를 되풀이 반복을 합니다. 문구는 객관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논의의 한 측면만을 기술해서 적을 아주 격렬히 비난을 하되 항상 특정한 적을 하나씩 정해서 공격을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어적, 시각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자, 이 친구가 사용했던 방법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죠. 먼저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던 배신자, 다음으로 공산주의자, 그 다음에는 유태인, 이런 식으로 특정한 단계별로 속죄양을 정해서 아주 격렬하게 비난을 하고 그리고 낙인을 찍어서 공격하려는 그런 원칙을 아주 일관되게 수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주 복장도 아주 콧수염도 좀 기른 데다가 왼쪽에는 나치 쇠갈고리 문양이 새겨진 완장을 차고 그리고 철십자 운장을 차고 복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아주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히틀러의 네 번째 원리는 선전선동을 통해서 공포감이라든지 주저, 곤혹 등을 느끼게 해서 적의 사기를 누르되 단일 목표를 향해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선전을 실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천재와 같은 이 히틀러 선전선동의 핵심 원리 네 번째는 선전선동을 통해서 공포감이라든지 주저, 곤혹 등을 느끼게 해서 적의 사기를 누르되 단일 목표를 향해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선전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체 중에서 사소한 일부분의 잘못이라든지 실수를 끄집어내서 전체를 다 부정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핵심 전략에다가 소독으로서 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나치 문양이 그려진 아주 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수리 문양이라든지 이런 걸 앞세워 가지고 아주 권위를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또 자기네들 우군을 동원을 해서 압도적으로 이 사람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이런 분위기를 연출해내는데 아주 귀재 같은 솜씨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틀러 선전선동 공작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6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증오라든지 파괴, 살해와 같이 아주 쉽고 거친 말을 사용을 해서 그리고 단순한 개념을 반복 사용해서 아주 매몰차게 적을 공격하라 하는 점입니다. 둘째, 공격은 지극히 직접적이며 간명하고 노골적으로 진행을 하라. 세 번째, 공격적이며 통렬한 방법,
그리고 도발적인 스타일로 짧고 격렬한 말을 가장 지성이 낮은 계층에게 퍼뜨려서 효과를 극대화시켜라 하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논점은 과도하게 간략화하고 현실은 무시를 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모든 것은 감정적인 말로 표현을 하라. 여섯 번째, 압도할 만한 비판으로 듣는 사람이 제풀에 꺾여서 반론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전율케 하라 라는 그런 명제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공산주의에게 전율을 느끼도록 공포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감히 공산혁명이라는 것에 어느 누구도 저항을 할 수 없도록 공포감을 부추기라라는 그런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히틀러의 선전선동 공작도 동일합니다. 압도적인 비판으로 듣는 사람이 감히 반론할 생각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선전선동의 핵심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아주 선전선동계의 잠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그 아래 설명되어 있듯 거짓말도 계속 되풀이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정을 하고 나중에는 의심을 하지만 결국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동, 즉 거짓말은 단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수십 장 내지는 한 트럭분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넌 거짓말장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내가 왜 거짓말장이야? 나는 거짓말장이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지 하는 것들을 막 쫙 설명을 해서 내가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트럭분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중들은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 야, 저 사람 저 거짓말이라는데 저 거짓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인지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괴벨스식 선전선동술을 좌익이라든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 그리고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세력들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써먹는 바람에 이 전 국민과 언론이 속아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완전히 그냥 뭐 걸레 조각이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괴벨스는 선전선동을 밥 먹듯이 하라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선전과 선동은 대중의식화의 양수레바퀴입니다. 또 선동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선동은 가슴을 때리는 것이고 가장 멋있는 선동은 전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청중들로부터 분노와 분개를 일으키게 해서 투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선전선동을 밥 먹듯이 하라. 바로 이 내용은 전교조의 선동 훈련이라는 자료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전교조도 이 괴벨스나 이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한 이 선전선동술을 꿰뚫어보고 그 핵심 본질을 저런 식으로 자기네들 조직원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것은 졸음운전하다 죽는 것과 동일하다. 선동이란 공산주의와 파시즘 등이 대중을 군중 심리로 몰아가고 우민화시켜 자신들의 정책, 생각, 방법, 주장, 현실화하고 거짓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만드는 기술입니다. 수많은 거짓에 한 가지 진실을 보태서 대중을 자신들이 의도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아주 사악한 전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 좌익들이 돈과 권력과 언론 그리고 온라인과 포털, 영화, 예술 분야까지를 장악을 해서 아주 총체적인 선전선동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세련되게 진행을 해서 대한민국을 국가 자살의 길로 내몰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선전선동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번에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